이 자리에 서고 보니 드디어 선거가 시작되었다라는 실감이 나게 됩니다. 앞에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잊고 있었던 저의 정치인으로서의 과거들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2011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입문하겠냐는 그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의를 받았을 때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물어보십니다. 왜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먹고 잘 사시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손깍지를 받는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험한 꼴을 보냐고. 아직도 물어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보수 성향 가진 사람이 가장 당선되기 어렵다는 곳 중에 하나인 상계동으로 돌아왔냐고. 왜 더 쉬운 곳을 찾아서 가지 않았냐고. 왜 비례대표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꿈꾸는 것은 제가 가진 이상대로, 제가 가진 꿈대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저를 정치권에 영입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맞습니다. 저는 박근혜 퀴즈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관점, 제가 갖고 있는 사상,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정치권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제가 스스로 형성해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당히 여러분 앞에 서서 상계동을 담당할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가장 첫 가르침 주신 분은 저와 같이 비상대책위원을 하셨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처음 물었습니다. 정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뜻대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당신은 정치인이라고 그때 말씀 주시더라고요.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바꾸는 게 정치인이고, 만약에 당신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세상이 가라는 방식대로 당신의 뜻을 바꾸면 그건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마음속에 그 말 새기면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꾼이 아닙니다. 제 뜻대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미래당에 최근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또 다른 말을 떠올립니다. 제가 미국에 대학 다니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정치에 새로운 열풍이 불더라고요.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 당시에 아이팟이라는 기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mp3 파일을 듣는, 음악을 듣는 그런 기계였죠. 미국 대학생들이 2004년에 아이팟을 들고 캠퍼스를 걸어다닐 때 1번 음악으로, 1번 트랙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듣던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그 당시에 2004년에 혜성처럼 등장한 한 정치인의 전당대회 바람잡이 연설문을 그들은 항상 1번 트랙에 넣어서 갖고 다녔습니다. 제가 한번 미국 친구들의 그 아이팟을 들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내용에 그들이 그렇게 공감해가지고 환호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하신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흑인의 미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인의 미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인의 미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미국 합중국만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에는 두 가지 애국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애국자가 있다고 했고,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애국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들으면서 미국의 대학생들은 모두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당대회 바람잡이 연설 요원으로 나왔다가 4년 뒤에 압도적인 표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본 정치인 오바마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에 바른정당 출신의 바른미래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당 출신의 바른미래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남 출신의 바른미래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호남 출신의, 충청 출신의 바른미래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패권 정당 속에서 폐악질을 뜬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용기 있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그런 도전자들이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그런 도전 정신입니다, 여러분! 바른미래당의 많은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바른미래당을 사랑하는 방식은 모두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엔 우리의 힘이 하나가 될 겁니다. 안철수가 바른미래당을 사랑하는 방식, 유승민이 바른미래당을 사랑하는 방식, 하태경이, 오신환이, 이현주, 손학규 위원장님, 이하 존칭 생략 정병국 의원님, 정운천 최고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이동석 위원님까지 모두 바른미래당을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의 진심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의심 안 하시죠? 저는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까 정우천 의원이 하셨죠? 된다, 된다, 된다! 된다는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내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개혁적 보수를 사랑하는 사람 더하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중도 개혁 세력을 사랑하는 사람 더하기, 국권한 안보를 사랑하는 사람 더하기,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생각하는 사람 더하기, 모든 것을 더하기 하면은 이 더하기 한 표는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많을 것이고, 그 힘은 또 다른 개혁의 혁명이 되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 이준석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년 전 제 선거를 보신 분들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저 녀석이 선거하러 왔는데 당 지도부가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롯데백화점 앞에서 상대 후보를 뽑으라고 하지 않나. 별의별 해프닝이 다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진 게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거를 칠 때도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민심을 살피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게 제 패착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저에게는 거대 정당 새누리당의 콘크리트 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제 손을 잡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안정된 새누리당의 30% 표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길 기대하는 모든 국민 100%가 당신의 고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러 가셨습니다. 그 말을 실천해서 6월 13일 꼭 당선돼서 보답하겠습니다.